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 한웅세 검사입니다. 이번 편은 보이스피싱 방법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걸려든 사람에게 콜센터 상담원이 각종 거짓말을 합니다. 피해가 거짓말에 속아서 피해금, 즉 현금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을 하고 수거책은 받은 피해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합니다. 각종 방법으로 돈 세탁을 거친 후에 불법 환전,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로 피해금을 빼돌리거나 세탁한 돈을 인출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거책은 실제 피해자를 만나고 CCTV에 촬영되곤 하므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이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거책을 할 사람을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모집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모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거책 모집 광고입니다.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업체를 사칭을 해서 채권 추심 사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이때 모집하는 업종은 주로 채권 추심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매물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라든가 단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든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구인구직 관련 신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 등을 통해서 사람을 구한다는 쪽으로 연락하게 되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경우는 한국신탁국매정보라는 회사를 사칭을 했는데요.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를 지참해서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설명을 들어보면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전달하고 물건을 받아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10만 원이 넘는 업무 강도에 비해 고수익의 알바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서류를 지참해서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게 되는 업무를 지시하게 됩니다. 채권 추심,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게 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면 중간에 그 사람이 횡령할 가능성도 있는데 면접도 안 보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이런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자라면 혹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 업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한 설명이 나옵니다. 면접도 보지 않고 바로 채용이 되고 업무를 카카오톡으로만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출근 준비가 되면 옷을 입고 전신을 사진 촬영하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나오는 공통된 내용인데요.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서 수거책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관, 은행 직원 이런 사람으로 알고 만나 현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리닝이나 슬리퍼 등 거짓말하고 맞지 않는 복장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는 것인데요. 또 피해자에게 직원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서 신속하게 현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신사진을 찍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신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알바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하고 택시를 탔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등을 보고하게 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수거책을 만나게 할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데 예를 들어 금감원 직원이시죠? 라고 했을 때 네?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보여주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도착 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라, 헤어지고 조금 이동한 뒤에 택시를 타라 이런 지시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든가 은행 직원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한 지시입니다. 또한 만나야 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해야 할 말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특정된 인상착의는 피해자로서 피해자를 만나서 지정된 인사말을 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이탈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거책으로 하여금 ATM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무통장 입금을 할 때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때 사용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알려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와 별개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알바를 구하는 중이고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요소와 일부분이라도 일치한다면 그 즉시 그만두셔야 합니다.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 업무 지시, 업무 처리 방법, 과도하게 높은 보수 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나 이때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5회에 걸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 예방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을 비롯한 검찰은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령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개인이 각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속지 맙시다.